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9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에 굉장한 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깥 생활을 조금 힘들어하실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감기가 굉장히 또 독감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광경을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독감 안 걸리고 건강하게 겨울을 잘 지금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입춘이 지나니까 더 추워지는 거는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더 춥게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따뜻하게 전해드리는 저희 닭간다 월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시작부터 우리가 좋아요가 많으면 방송 자체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오세요 우리 하은기 오늘 조금 1, 2분 정도 늦었는데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설주환 변호사 늦을 때는 그렇게 독을 품고 막 공격을 하더니 설주환 변호사 빠진 뒤로 본인이 계속 늦고 있어 지금 2주 연속. 혹시 원고 좀 주실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민주당의 뻔뻔한 내로남불과 적반하장 본능인 겁니다. 아니 2분 늦었다고 이러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우리 자기찬? 왜냐면 전 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오늘 아침 7시 라디오부터 지금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있어서 누가 술을 그렇게 먹으래? 술 안 먹었어요. 어제 뭐 이렇게 뭐 저기 페이스북에 올렸더만. 그건 가볍게 한 잔. 그거 안 먹었다. 그럼 이거는 아니 술을 입만 열면 먹었다 되는 정도요. 이 정도 먹어야 술이고 어제는 가볍게 한 잔. 가볍게 하죠. 혼자서. 가볍게 한 잔. 누구랑 같이? 근데 그냥 뭐 LP 바 가서 LP 바 가서. 재즈 좀 들었어요. 그렇지. 감성 충전한 거야. 왜냐면 어저께 또 큰일 있었잖아.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은기 늦었죠. 전 민주당 우리 상근 부대변인 컴온.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님 컴온. 네, 장해찬입니다. 자, 그리고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컴온.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우리 문성호 대변인도 오늘 아침이라 그런지 몰라도 오늘 살짝 부어 있어. 살이 좀 찐 겁니다, 그냥.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하다가 건강 생각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살이 좀 붓기 시작해가지고 살이 운동을 좀 부으니까 해야 되나. 어디가 살이 쪘는지 어디가 부었는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아직 안 쪘는데 이제 한 요렇고 있다 한 달 뒤 정도 보면은 방송 그냥 맨날 보니까 이제 형님 저 맨날 보니까 모르겠지만 방송으로 이렇게 쭉 일자별로 보잖아요. 그럼 얼굴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정치를 하려면 여기서 한 15kg 쪄야 돼요. 이렇게 좀 어. 후덕해져야 이 어르신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애기 티가 안 나고 그렇지. 아유 복스럽게 생겼네 하면서 그 최고위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외모 관리하느라 그렇지. 정치력이 너무 없어 보여. 컨설팅 제가 컨설팅 제가 마음 깊이 받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이게 후덕했었다고요. 기억하죠? 그래야만 최고위원과 그럼. 이 거물급 정치인 될 수 있고. 그럼. 장희찬 최고위원 할 때 봐봐. 딴 사람 같아. 이게 진정한 국회의원이라. 천하람 원내대표 보세요. 후덕하니까 비례대표 2번이 자다가도 굴러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장희찬한테 붙어 있었던 건 살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독입니다. 독이다. 독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지금 안 중이죠 지금. 15kg 쪄야 돼. 15kg. 저는 그냥 최고위원을 안 하더라도 문성호는 지금 독이 좀 필요하다. 독을 품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권력욕과 독을 품어보겠습니다. 거기 근데 자꾸 지도부 되면 나가더라. 그래서 안 하길 권해요. 대표도 뭐 나가고 뭐 최고위원도 나가고 안 하길 권합니다. 자, 아침부터 시작부터 문성호한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성열이 형이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 그건 진짜 억울한 문제로 그렇게 돼 있는. 내가 고생 안 하는데 그냥 나간다. 진짜 나쁜 사람. 사실관계, 팩트, 가치 중립적 용어. 너 성열이 형한테 다 잃을 거야 내가. 아침부터 너무 독설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형들이 너무 악마 같았습니다. 원래 막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스타트 끊을 때 저 팔아가지고 하는 게 모든 방송의 공통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또 잘생겼으니까 그런 거죠. 샘나서. 자, 정치해부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여의도 몰 상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사랑해주시고 필요로 하시는 제주 레드향 설 선물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봅니다. 이 레드향 자체가 사실은 귤보다도 당도가 높고 또 껍질도 얇고 또 과육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풍부한 비타민 C를 즐길 수 있는 겨울철 건강 간식으로 여러분들의 최고로 각광받고 있는 레드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설 앞두고 선물하시라고
너무나도 좋은 가격에 너무나도 좋은 품질의 레드향을 여러분들 선물해드리고 있는데 고당도입니다. 예, 브릭스가 14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레드향만을 제가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선물 이거 받으신 분들은 야 이거 진짜 맛있는 레드향 누가 선물한 거야 하고 다시 리스트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레드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장혜찬이 이 레드향을 먹고 이거 진짜 맛있는 레드향이다. 인정했죠. 인정했다. 저희는 미슐랭 가이드가 있다면 저희는 장혜찬 가이드가 있습니다. 장슐랭. 장슐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슐랭이 인정한 레드향 3kg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데 배송비 받지 않고 36,900원에 보내드립니다. 36,900원에 여러분들 쉽게 받아볼 수 있는 레드향 요거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 아무래도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전화 주문 주시면 됩니다. 1551-5280으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원이 많은 분들에게 대량 배송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선물에서 중요한 게 뭐죠? 이 받는 사람이 그렇지. 이거 좀 비싼 걸 나한테 보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근데 이 정도 이 얼굴 크기 사이즈의 레드향이 막 7개 9개 들어가 있는데 4만 원도 안 한다? 근데 받는 사람은 최소 8, 9만 원으로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드셔도 맛있고 선물용으로도 이 가성비를 지키면서 뭔가 이 생색내고 기분 내기 좋은 그런 명절 선물이다. 야 우리 장혜찬이 이렇게 먼저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맛있었어요. 지난주에 없어요. 진짜 크다. 이게 레드향 아주 그냥 CR도 굉장히 굵고 제 얼굴만 하죠. 얼굴만 하죠. 싸네요 진짜로 46,900원. 형님 코만한데요? 제 코만 해도 엄청 큰 거죠. 자 36,900원에 여러분들 무료 배송해 드리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좋은 선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정치해보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혜찬이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었던 한동훈의 토크 콘서트가 제가요? 근데 저글링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서커스? 저글링 좀 했어야 되는데. 토크 콘서트 우리 한동훈의 토크 콘서트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장혜찬의 대답이 가장 뭐 기대가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 호구들 상대로 약간 장사한 게 아닌가. 그 몇만 관중이죠? 15,000명의 관중이었죠. 아니요,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그래요. 일부 언론에서 검증을 했는데 팔린 티켓 매수가 7,000개래요. 7,000장이 팔렸다. 근데도 약간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0명 좀 안 되게 모아놓고 15,000명 2만이다라고 또 뻥친 거예요. 아무튼 뻥이 일상화돼 있다. 2,000명 가지고 20만이라 하니까. 근데 아무튼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어. 근데 김어준도 사람은 많이 모아요. 저 정도면은 10,000명 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팔린 매수가 7,000매래요. 그래요. 근데 김어준도 초대권이구나. 김어준도 8만 원짜리 티켓 전국에 다 팔면서 많이 모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김어준을 비중 있는 정치인이나 뭐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셀럽인 거지.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무소속 출마한다. 이번에 재보궐 나간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팬덤 자랑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막 울지 마, 울지 마. 뭐냐고 쏘와. 진짜 팬미팅이었다. 쏘와. 그래서 듣고 싶은 대답은 듣지 못했고 시원하게 저글링이라도 한번 하든가. 뭐 아무것도 뭐 없잖아 뭐. 원하는 퍼포먼스도 나오지 않았고 뭐 듣고 싶은 대답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뭐 정치적인 팬미팅 같은 쇼여서 너무나도 아쉬웠다.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안 봤고요. 안 봤구나. 저 내용을 이제 그 시간을 사실 저는 이제 들여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걸 뭐 풀 영상으로 봐야 될 정도의 이제 가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야 이제 방송을 하고 또 이런 이슈화가 되고 하니까 좀 이야기가 되는 거지. 정치권에서 사실 한동훈이라는 분의 이제 정치적인 생명력은 거의 뭐 끝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창당 국면을 연다든가 뭐 어려운데 나가가지고 출마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거기에서 살아 돌아오고 싶지 않겠지만 혹여나 살아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만은 본인이 이번에도 얘기한 대로 뭐 어디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가 결국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의 뭐 앞날을 논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사실 굳이 시간을 들여서 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점이 이제 아쉬우면서도 딱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7,000명이나 모은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사실 저 정도 인원수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건 본인의 대단한 힘이에요.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의 지지세는 확장되지 않는가? 그게 저는 이번 콘서트에 나왔던 이제 내용들을 뒤에 확인해 보면 좀 명확하다라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좋아하고 이 사람이 뭐래도 박수 쳐주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인이나 예를 들면 뭐 팬덤으로 그냥 장사하면 되는 엔터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은 괜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정치인은 일반 대중에게 선택을 받는 투표에 나가야 되는 건데 왜 확장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정치적인 아젠다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뭘 하겠다, 내가 권력을 쥐면 뭘 하겠다, 지금 나를 쫓아낸 국힘 주류들은 이런 걸 못하고 있는데 하면은 내가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저는 이런 본인들의 팬덤이나 정치 고관층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걸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도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거마저 없으면 도대체 누가 지켜봐 주겠는가?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한동훈의 토크 콘서트를 개혁신당 행사는 이렇게 보고 있었고,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 우리 문성호 대변인께서 이제 성정이 온건하고 네. 온화하고 하니까 이제 저렇게 좋은 덕담을 해주셨는데 너무 착하다. 착하다 나쁘다를 떠나 이제 팩트가 아니죠. 음. 뭐 아까 전에 정치적 생명이 거의 끝났다. 거의가 아니죠. 끝났죠. 재개할 가능성이 0은 아니다. 아하. 0이죠. 아하.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 정정해드릴 부분은 뭐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엔터 아니냐. 엔터가 아니죠. 엔터 아니죠. 엔터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여기 형님 계시지만 네. 엔터는 생산을 합니다. 네. GDP에 기여를 하죠. 뭔가를 생산하고 뭐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순환을 만드는 엄연한 경제 주체인 거죠. 그럼 이건 엔터가 아니면 뭐냐? 종교죠. 아, 종교다. GDP에 기여를 못하죠. 아하. 이 넷플릭스에 보면 나는 신이다 나는 신. 라고 해가지고 제이메스. 사이비 종교 이렇게 쭉 네. 있습니다. 네. 사이비 종교에 돈이 돕니다. 이렇게 교주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은 이제 돈도 갖다 바치고 막 우리 교주님 뭐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막 이럽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GDP에 기여하는 건 아니죠. 엔터는 아닙니다. 그렇지. 사이비 종교죠. 네.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토크 콘서트를 벌임으로써 GDP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어떤 게 생산이 됩니까? 뭐 개그를 생산합니까? 뭐 음반을 생산합니까? 아니면 좋은 강연이라도 됩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돌아온다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 부흥회 하는 사람들이 당신 돌아올 거라 그러고. 이게 너무 가혹한 표현 같지만 네네. 실제로 이거는 그냥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뭐 정치적 뭐 어떤 행사, 엔터 이런 게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는 논평할 가치가 별로 없죠. 아하.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논평의 대상이 되려면 네. 정치적 아젠다를 던져야 돼요. 아, 그렇지. 그 출마가 아무래도 가장 관심 받는 정치적 아젠다고. 그러겠죠. 뭐 정치 개혁이든 뭐 본인이 뭐 진짜 보수니 뭐 할 거면 하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근데 한동훈의 모든 메시지에는 하우가 빠져 있어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우가 빠진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점점 자기들끼리의 그 열기나 하는 거 뭐 사이비 종교도 집회 되게 열기 뜨거워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것처럼 점점 언론이든 국민이든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럼 다음에 또 어디서 또 하면은 이만큼의 기사가 나올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점점 하우가 없고 뭘 하겠다라는 목적어도 없고 그냥 제가밖에 안 남으니까 이게 정치적 논평의 대상이 되기가 되게 힘든 거죠. 대부분의 그 한동훈 토크 콘서트를 갔던 관객들은 보통 이제 뭐 그 남녀의 그 구분과 또 성별과 또 이제 그 나이대는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 50, 60, 70 여성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거는 한동훈 씨 관련된 기사에 좌표 찍혀서 댓글만 달리는 거 봐도 네이버에서 그 그래프가 보이죠. 한동훈한테 우호적이고 한동훈 반대되는 사람한테 악플이 많다? 그러면 다 여성 비율 80% 이상 50대 60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비율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한동훈 욕하는 댓글이 더 많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장년, 노년, 여성 팬덤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하. 근데 저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그 팬덤 보고도 점점 더 거부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기 조사에서 2030 지지율이 막 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건 젊은 세대 교체인데 거기랑은 또 동떨어진 행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계속 저렇게 디너쇼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냥. 장희찬 부원장님께서는 여론조사를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이제 괜찮은 여론조사도 인용하고 불리하면은 이거는 누가 믿냐 이렇게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객관성이 떨어져요. 네. 무슨 506070입니까? 네. 딱 달라요. 보수에 그래도 좀 유리하게 나올 때도 있다는 그 미디어 토마토 이런 데서 보면은 뭐 70대 빼고는 모두가 제명에 찬성하는데 어떻게 506070으로 묶입니까? 여기 또 넉넉하게 넣어준 거야. 자기 당 대표라고 막 5060 중장년층 이렇게 노년층. 아니 내가 독하게 얘기하는 게 넌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말 하는 것 중에 팩트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원래 팩트가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쟤 진짜 나쁜 행동.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 팬클럽과 한동훈 전 대표를 추종하는 그 정치 세력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남들 보고 독하다 악의적이다 하지 마라. 니네들도 충분히 말 가지고 남들 씹어 조지지 않느냐. 뭐 자기 당 보고 뭐 극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우리 당한테도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뭐 본인이 한 대로 대접받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저렇게 넉넉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한동훈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되돌려주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팬덤 분들이 정말 그 추운 날씨에도 2주나 뭐 여기 여의도 와서 고생도 하시고 그렇지. 본인들이 바라시는 분은 오시지도 않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비싼 티켓값 치른 만큼 다행히 그분의 조난을 이제 또 영접하실 수 있으셨고 그러니까 돈 내면 볼 수 있는 얼굴인 거죠. 그래서 기쁘셨겠지만 안타까운 게 이제 본인들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지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잘 되기 위해서 팬덤이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렇게 찾아가지고 비싼 값에 티켓을 사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샤발의 7080 같은 거죠. 주변에 이제 주변에 이제 확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들께서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는 집단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정치 방송을 나오다 보니까 뭔가 보시는 분들이 맞듣지 않은 원치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뭐 악플 같은 게 많이 달리죠. 근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팬덤분들은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 수위가 높고 낮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요만큼만 엇나가도 본인들 마음들에서 바로 정말 득달같이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것도 뭐 하나의 팬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그 팬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제 본인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확장력을 가지길 바란다면 본인들도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는 팬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희망 없는 얘기만 해주셔서 희망 없고 90년대의 아이돌 팬덤들은 드셌어요.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형님 막 차 부수고 막. 막 그 다른 팬클럽 막 공격하고 다른 가수들 나올 때 막 박수 안 치고 뒤돌아서 있고 그러면은 대중들이 봤을 때는 그 가수 싫어지거든요. 서운하죠. 네. 그런데 뭐 BTS 아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막 봉사활동하러 다니고 자기 팬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 욕 안 먹이려고 그렇지. 오히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뭐 한동훈 씨의 팬덤은 BTS 아미 같은 팬덤이냐 90년대 그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던 그 팬덤이냐 명약 관화한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다른 정치인 지지한다고 해서 막 적폐라고 그러고 두들겨 패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 팬덤이 과열되고 이런 악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 팬덤의 주인인 정치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고 마지못해 엎드려 절하기라도 자제하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때 개딸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재명인의 마을 팬카페에서 탈퇴했고 한 두어 번 정도 되게 진심 없이 진정성 없어 보이긴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누구 공격하면 안 됩니다. 당내에서 누구 비판하지 마세요라고 말이라도 해야지. 말이라도 했어요. 근데 한동훈은 대놓고 한 컷이라는 자기 지지자들 집단을 아예 또 만들어버리고 팬카페로도 모자라서 단 한 번도 자기 팬덤한테 뭔가 그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재명만 못한 행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팬덤의 존재가 득이 아니라 그 팬덤으로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은 저 팬덤만 봐도 아우 막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그리고 뭐 팬덤의 숫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팬덤 10만 명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잠재적 대권주자나 대주주라고 분류해 줍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그 정도 팬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흥회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국민의힘의 김종혁 의원이 지금 제명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요. 탈당 권유받고 10일 지나면
자동 제명 확정되는 거라. 네. 저는 저거는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너무하다. 한동훈 전 대표야 뭐 게시판 글 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김종혁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제명당하는 거잖아요. 뭐 말로 제명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논평하다 보면은 센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과연 친윤계들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박민영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 얘기할 때 꼬리 자르기 안 된다 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일관적으로 좀 지켜주는 게 본인들의 명분에도 더 좋죠.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김정일 최고가 굉장히 과한 말을 한 건 맞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로 어떤 제명이나 이전에 뭐 당원권 정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하다. 근데 다만 이제 김종혁 지금 이제 뭐라고 여쭤요? 제명이 되셨으니까 뭐 최 전 비대위께서 본인이 지도부에 있고 본인이 어떤 주주의 입장이셨을 때는 타인에게 굉장히 가혹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화살이 지금 본인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정일 최고의 지금 징계는 부당한데 본인이 휘둘렀던 그 부당한 게 지금 자기에게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때 본인이 휘둘릴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외쳤던 목소리만큼 그냥 받아들이고 감수하셔라. 부당하더라도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 부메랑이다.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들도 뭐 양도구역으로 징계한다 그럴 때 막 그 아무도 안 말리고 깽가리 치고 난리 났거든. 아니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원과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런 제명이나 이런 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제명된 거에 비판하고 나서면 그게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래요. 그럼 지금 김종혁 씨께서는 당원에 대한 모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럼 그 모독을 하고 있는 당원들이 당연히 쫓아내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부당하지만 받아들이셔라. 그렇게 논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김종혁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제명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고,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안 누르시고 보는 분들은 좀 서운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기분 빵긋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매일 아침 10시 반에 시작하는 저희 닭간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여유 되시면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전환계 씨 얘기인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 동조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적이 있죠. 이에 대해서 전환계 씨가 장동혁 대표의 본인 의중이 맞는지 사흘 내에 답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환결 씨의 이런 최후 통첩 이게 극우 유튜버 우리 전환길 씨의 그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전환길 씨는 이런 최후 통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뭐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참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 괜찮아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서 얘기를 해주셔요. 장희찬이 대답해줘야지 이런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금태섭 의원 라디오에서도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그 장외에 있는 유튜버나 스피커들이 야당 대표에게 이런 시안을 정해놓고 입장 밝혀라. 안 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태도는 부적절하죠. 근데 장외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의견을 또 자유롭게 개진할 자유는 있죠. 그런데 야당 대표가 거기에 응답할 의무는 없고 야당 대표 굉장히 무겁고 막중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럼. 여러 전략적 고려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마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꾸하지 않고 응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또 뭐 동의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보수 유튜버들의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 원래는 좌파 유튜버들이 김어준이든 매불쇼든 뭐 이동형이든 민주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좀 덜 다뤄지고 보수 유튜버들의 이런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만 좀 너무 과잉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당은 또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가타부터 입장을 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대표한테 강요하고 우리말 10가지 다 안 들어주면 지지하지 않겠다. 그럼 저는 늘 말하죠. 장동혁보다 나은 대표가 누가 있냐. 보수 지지층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안이 누가 있냐. 그 어마어마한 기득권의 저항을 뚫어내고 한동훈 제명까지 관철시킨 이런 뚝심 있는 대표가 누가 있냐. 지금은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게 있고 내 맘대로 속도가 빨리 안 나도 장동혁 대표를 믿고 지지할 때다라고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 있죠. 그러면 무시로 일관 하시는 건가요? 무시라기보다는 대표의 발언이 워낙
막중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막중한, 이런 신중하겠다는. 이슈에 일일이 네. 끌려다니지 네. 않겠다라는 그럼요. 거죠. 네. 저는 그게 맞는 자세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네네.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전하윤길 강사, 전하윤길 씨가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유튜버세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대표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본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왜냐면 있어요? 전당대회 당시에 네. 이분의 지지를 호소하셨고 거기에 일종의 내가 이 사람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전한길 씨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실제인지 있구나. 아닌지 네, 저는 맞네, 모르겠습니다. 맞네. 다른 말 하는구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 당당하게 청구서를 내밀게 돼 있어요. 음. 그럼 요거에 대해서 뭐 저는 얘기하신 대로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야 나한테 받을 건 다 받아 먹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를 무시하네, 어허. 나를 이십하네 하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어허.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럼에도 그런 걸 다 이겨낼 자신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근데 많은 또 지지자분들이 또 우리 전한길 선생님의 순수성은 인정하지만 요렇게 하는 것 좀 대표나 지도부한테 국민의힘이 지금도 어려운데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 자꾸 장동혁 대표가 뭐 보수 유튜버들한테 끌려간다고 지적하니까 네네. 우리 그렇지 않다. 음. 이런 거에 일일이 우리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차원에서 뭐 굳이 응대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혁신당도 말을 꺼냈으니까 뭐 함익병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준석 출마해야 된다, 천하람 출마해야 된다 막 이렇게 휘둘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이준석 대표가 뭐 함익병 선생님이랑 토론하고 반대하고 막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하잖아요. 민주당도 김어준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하잖아요. 민주당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지.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끌려가고 영향받는 건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은 실제로 가가지고 막 막 읍수하잖아요. 읍수한 거. 근데 이래서 이 언론의 어떤 포커스가 네. 보수 진영한테만 너무 과하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래서 그 논평을 객관적으로 하려면 저처럼 모든 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뭐냐면은 내려놨구나. 정치적 후과거든요. 네. 우리 당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 당원 민심의 바로미터를 보려면 딴지일보를 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딴지일보를 보라 그랬는데 딴지일보가 대중 전체의 민심이 아니에요. 네. 딴지일보 따라가다가 대중 민심이랑 어긋나면은 그 민심 이반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딴지일보를 멀리하자 이러면은 본인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치적 후과라는 거거든요. 특정 커뮤니티,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대중 동원력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거기에 편승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김재원 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정광훈 목사 따라다니면서 최고위원 1등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막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정광훈 때문에 징계를 받잖아요. 절연하면 절연하는 대로 문제가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제 대중적으로 비판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 말씀 잘해주셨지만 전당대회 때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말고 전한길 공천해버리겠다. 나는 당대표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반한동훈 윤어게인을 자기 지지 기반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전한길 세력을. 네.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 확장이 안 되죠. 그런 정당을 누가 선거에서 지지해 줍니까? 자기들 그 내부 커뮤니티 말고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절연하려고 들면 자기 지지 기반인 전한길 씨가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정치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커뮤니티나 유튜버가 대중 동원력이 높고 저기에 편승하면 내가 어떤 한 자리를 갈 수 있다고 욕심이 나더라도 그걸 해가지고 그 자리를 실제로 차지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민주당 얘기한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전한길 씨나 뭐 저 막 그 이를테면 김어준 공천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당대표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해서 공천됐단 말이죠. 이게 양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이 이거를 교훈 삼아야 하는 문제예요. 답해야 되냐 안 답해야 되느냐 답해야죠. 그걸 내가 답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이제 민심의 뭐 바다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찜 붙을 건데 이렇게 찜 붙는 상태로 어떻게 선거 치릅니까?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논평이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냥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또 반응을 하자니 또 이제 당 대표로서의 좀 뭐랄까 위신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답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예. 아니 뭐 따로 답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따로 이제 답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일일이 답을 할 사안은 아니에요. 네. 대표가. 네. 근데 방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이 전할기 강사님이 굉장히 좀 지금 자기애가 강하신 건지 현실인식이 잘 안 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흔히 얘기하는 여당의 의원들까지 휘둘른다는 김어준 씨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 같은 데서 지금 아까 전에 뭐 이런 민주당이 훨씬 더 휘둘
저주르는데 왜 우리 쪽만 조명을 이런 식으로 약간 논평을 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논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힘이 있고 진짜로 권력이 있고 정말 막후 실세인 김어준 씨도 그렇게를 안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환기 씨가 그 정도의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말은 더 세게 나오니까 얘기한 대로 저게 혹시 뭐 잡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논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보기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극적으로 쓰기가 좋고. 왜 그러냐면 김어준 씨의 팬덤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많이 조금 더 커요? 중첩돼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우리가 어떤 전당대회에서 김어준 씨 공천해버리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 당대표에서 떨어져요. 우린 바로 개파 갈등되거든 그렇게 되면. 왜냐면은 김어준 씨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 반감 가진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다 전환길 씨랑 거의 비슷하게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환길 씨는 지금 국민의힘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김어준 씨는 그게 아니라도 살아남아요. 원래 친문 쪽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아도 별도 트랙으로 또 살아남는 거거든요. 전환길 씨가 그럴 수 있나 못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생존 투쟁하는 거예요. 그 생존 투쟁에 대해서 전환길 씨를 포기해야 국민의힘이 이제 정상 정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 8210님께서 지나친 팬덤은 양념이 아니죠. 각 당의 정치 상황의 독이죠. 전환길 쌤도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장해찬의 평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또 우리 모르겠다님께서는 김세희가 박근혜를 이용하고 버린 것처럼 전환길을 이용해서 대표되고 이제 버리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장동혁 대표의 좀 뭐랄까 이거 전환길 뭐라고 해야 되죠? 유튜버에 대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장해찬 보면서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표준 정기 분포에 들어가는 논평으로 마사지를 해서 나가잖아요. 장해찬을 제외한 다른 친윤 스피커들 상태 보면 놀랍습니다. 전환길 고성국 포함해서 다.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그 친구들 중에 정말 그런 거에 경도돼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반대로 사실 그 친구들도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직 장예찬 이제 이사장님처럼 부원장님처럼 기반이 아직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얼핏해서 찍히는 게 무서운 거야. 근데 실력이지. 나는 근데 그 마음을 안타깝지만 이해를 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으면 이 정도 발언하잖아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요 정도 발언했거든요. 네. 커뮤니티 뒤집혔어요. 장해찬 너 네가 진짜 뭔데 뭐 전환길 선생님을 내가 욕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 그렇게 하냐 뭐 하면서 참고 있는데 막 난리가 나.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욕 먹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 지지자들의 어떤 합리성과 전략적 사고를 믿습니다. 욕 먹어도 바른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당 잘 되고 선거 이기자는 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많은 것들은 선거를 이겨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다수의 지지자분들도 뭐가 선거 이기는 방향이고 뭐가 국민의힘 잘 되는 방향일까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강남에 진짜 어디 잘 나가는 학원 원장님처럼 얘기를 이게 정말 아니 근데 오늘 진짜 3 넘어 3인 게 원고를 넘기니까 또 전환기 전환기였습니다. 네. 차이 너무 힘들어.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시죠. 전환기 지금 씨가 감기가 걸려서 목을 따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거든.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근데 일타 강사 같아. 이렇게 딱. 그래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일타 강사 돈이라도 많이 벌지.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새 빠지게 고생하고. 언젠가 들어올 거야 이렇게 다 쌓아놓으면. 자 오늘 전환길 씨가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이준석 씨를 건드렸었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환길 씨의 부정선거 토론이 오늘 25일 날 개최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토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게 4대4가 아니라 1대4 대결 형태가 되는 걸로 이게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거 조금 더 뭐 정보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음모론 같은 게 항상 뭔가 어디 수면 위로 올려갖고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 항상 좀 모양새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걸 성사시키는데 노력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2대 1로 하자 그랬다, 안 한다 했다, 뭘 걸어야 한다 그랬다, 뭐 4대 1로 하자 그랬다. 다행히 이제 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송사에서 뭐 진행을 할지 뭐 이런 세부적인 행정적인 부분만 여기서 하자니까. 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라고 하면 안 돼? 제가 나가는 방송마다 다 자기 있어요. 이렇게 탐나는 아이템 저희 개혁신당에서 가져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전환길 씨가 약간 좀 시비를 건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넘어간 것 자체가 약간 좀 이준석 대표가 넘어가도 되나라는 약간 좀 우려가 되더라고. 저는 그래갖고 그게 저도 솔직히 좀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시민단체 같은 거 할 때요. 뭐 제가 집중하는 아젠다 같은 거에서 뭐 누가 법안 내고 하면 그 국회의원한테 나랑 토론하자라고 해요. 근데 안 받아주죠 당연히.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보통 그 급이라는 걸 맞추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적인 셈법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조금 손해 보는 짓을 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지금 사실 대한민국 범보수권을 완전히 좀먹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지금 열심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그러니? 왜 그래? 장애찬 딴짓하고 있다가 아니. 왜 그런 표현을 해? 부정선거에 갑자기 대해서 질문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 제가 자꾸 금태섭을 라디오에도 나갔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욕을 엄청 먹을 거야. 저는 그 금태섭 의원 질문을 받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다고 딱 말했어요. 근데 선관위의 행정 사무 처리에 너무 얼토당토하는 게 많고 네.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믿지 못하는 국민들 믿을 수 있게끔 꼼꼼하게 검증하고 노력하는 것도 정치권과 행정부의 책임이다. 요 정도가 저의 입장이다라고 했는데 자, 일부러 나오면 무슨 곤란하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장례찬 원장님처럼 이렇게 단단하신 분조차도 이 정도 논평밖에 못해요 지금 국힘에서. 이 정도 말 당한 것이 뭐 이 정도면 그러니까. 거의 더 가면 낭 떨어지는데 자꾸 뭘 욕할 아니 걸 그러니까 욕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사실은 국힘 내부에서 특히 수도권 경합 지역 같은데 출마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정선거론을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선거를 불신하고 본인의 지지자들이 보수의 지지자들이 선거장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경합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1%씩 넘게 빠지고 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해요. 왜 그걸 말하면 본인들 지지하시는 본인들 정당 지지자들 중에 강성 지지층 중에 이걸 추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보수 전체를 좀먹고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국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해주는 거 국힘 내부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을걸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 리스크를 지기는 힘든데 얘기한 대로 자기가 끈 낮춰가지고 나가가지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대4가 됐든 어떤 형식이든 상대가 해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페널티까지 잡아가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말 우리 진영을 위한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준석의 장점이죠. 토론을 함에 있어서 격과 급을 따지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그 어젠더 세팅이 더 중요하고 그 예전에 원외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뭐 100분 토론 같은 거 나가면은 아 내가 쟤랑 뭔 토론을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냥 본인이 의제가 관심이 있고 해볼만 하면은 본인이 나간다 그러고 그 상대편에 누가 나와든 상관없고 그렇다 보니까 발린 사람도 많고 옛날에 페미니즘 그런 거 얘기할 때 뭐 이게 이제 장점이죠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보면 전환길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토론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의원직 걸라고 뭐 망발하고 토론하는데 의원직을 왜 겁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할 필요 없지만은 본인이 필요한 의제다 싶으면은 그게 누구든 간에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장점이죠 이거는. 좀 과거의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 이제 전장현 시위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당시에 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면서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게 장애인 인권 단체다 보니까 이런 분들하고 뭔가 약간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정치적으로 안 좋다. 그리고 막 국힘 내부에서도 막 지금은 이 콘서트 나오시고 이런 막 김혜지 의원 같은 데 가서 막 사과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시간 지나고 어떻습니까? 다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했던 게 맞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이 되고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국보수에서 아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슈를 정리하고 떼내길 잘했다 이런 얘기가 전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내용 갖고 평가해야 되는 건데 이건 뭐 사람 가지고 저 사람이랑 왜 토론하냐 하는 것보다야 뭐 내용이 토론할 만하면 누구랑도 한다 이런 자세가 정치인으로서 훨씬 더 바람직하죠. 그렇죠. 9534만원님께서 혹자들은 이게 토론할 거리냐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긴 하죠. 부정선거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보수가 보수를 얼마나 망쳤는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찌 보면 여기에 사실 전환길 씨에 대해서 약간 반응을 안 해도 되는데
요건 어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 일반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라라고 정보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총대 메고 희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요걸로 이제 종결을 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좀 피곤하지만 전한길 씨와의 토론으로 의해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이 없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다. 하지만 앵커님 바람대로는 안 될 겁니다. 왜요? 이건 거의 종교 신앙의 영역으로 가고 있어서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됐어요. 법원에서도 수십 차례 뭐 이 재판 결과가 있고 이런 거 없다고 이미 이 법적으로도 결론이 났고 심지어 본인들이 내란 뭐 불법 비상계엄 해가지고 선관위 털어갔는데 어느 서버를 가져가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본인들의 행위가 제일 극단적이었는데 극단적인 방식으로도 그게 없다는 게 이미 증빙이 된 거거든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토론해가지고 토론은 내용과 내용이 맞부딪혀서 옳은 게 있으면 이제 교정하고 이런 걸 보고 토론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신앙이잖아요. 네. 그 본인들이 이걸 믿는다는데 내가 어떤 그 신을 믿는다는데 그 신의 존재는 뭐 그래. 입증할 수 없고 과학적인 어떤 논거 들이대가지고 그 논파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를 하는 주류가 여기 안 끌려다니는 그 강단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뭐 소위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계몽시키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토론이라는 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토론을 지켜보시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부정선거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종교 신앙적인 부분까지 가는 건 맞죠.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 매체에 의해서 본인들이 한정된 정보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주류에서 레가시에서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책임도 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본인들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조금 비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거 인지상정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선관위가 진짜 행정을 진짜 그지같이 해가지고 그건 사람들의 맞아요. 불신을 일부러 유도하나 싶을 정도로 속 터지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선관위의 잘못도 잘 있다. 알죠, 그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보수의 여러 거물급 추자 중에 부정선거론 제일 열심히 말했던 사람 중 하나가 김문수 후보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대선 나오니까 여러분 사전 투표해달라고 했어요. 네? 막상 자기가 후보 되면 사전 투표가 뭐가 아니라 투표 많이 해달라. 일단 투표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기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불신이 있더라도 그 불신 때문에 나는 결과가 정해졌으니까 투표 안 해. 이건 민주당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일단 무조건 투표는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난리 나겠네. 근데 이게 지금 정말 경합 지역에 있고 정말 국민의힘이란 당을 위하는 국민 내부의 분들의 마음입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게 만드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 저 정도 말을 못 하는 거지. 장해찬 최고위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대치래. 선관위의 엄청 행정적 힘드신 문제나 거야,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는 누구도 말을 못 하니까 그건 분리해가지고 논평해야 될 일이잖아요. 평가해야 될 일이고 개선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저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문제까지도 건드리지를 못하게 되니 저기까지는 보수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한길 씨가 이제 그 토론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멸콩 TV에서도 부정선거 안 믿는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부정선거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장해찬은. 저는 부정선거 안 그리고 우리 믿습니다. 멸콩 TV 시청자분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욕할 분들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갔죠. 네. 조희정님께서 장해찬 부원장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유튜버와 커뮤에서도 어느 정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개혁신당도 팬코 보고 정치하고 못 버리면 상식적이라고 하니 2년째 3%에서 못 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한길 씨가 이준석 대표와 이제 토론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의원직을 걸라고 하는 약간 짜친 소리를 좀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토론만 하면 좋겠는데 꼭 뭘 걸라고 요즘에 이거 많이 뭐 유행이야 뭘 걸고 뭐 카지노의 힘으로 바꿔 당면 그냥 뭐 하면 걸라고 그러고 말이야. 아니, 근데 카드 좀 째보셨나봐 다들. 뭐라 그래야 너무 되지? 걸어. 이게 좀 원래 이게 원조가 오세훈 시장이잖아. 그 한동훈도 했고. 한동훈도 맨날 뭐 걸었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걸 그러면 어느 대에선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계속 걸래. 좀그 자체도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뭘 그런 소리 하시고 싶으면 베팅 액수를 좀 맞춰왔으면 좋겠어. 이거 게임도요. 다 콜콜콜의 액수가 다 맞아야지 게임이
넘어가는 아 거. 평소에 도박을 좀 즐겨 하시나 아니, 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유권자가 위임한 그 어떤 권한과 자리를 자기들 정치적 도박 배팅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세훈 시장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오세훈 시장, 한동훈 다 마찬가지고 장동영 대표 마찬가지고 그건 하지 그래도 말아야 상대가 되는 하니까 겁니다. 받아준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찐붙는다고 그걸 똑같이 놀면 되나? 진 사람이 뭐 기부금 낸다 뭐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정치장부 위반일걸요?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상관없는데 하면 어떻게 돼. 받아? 근데 여기서 뭐 승패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이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임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민주당이 특검으로 추천한 인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 변호인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특검 추천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하원기? 이게 사실 특검은 대통령한테 좀 불편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관계는 없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추천했다가 지금 이런 일이 사달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성태 그 대표 그 변호인 같으면 저는 이 지금 지난주만 해도 명천 갈등 없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천 갈등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현직 대통령 뭐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 임기 1년차 대통령이랑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람이 여당에는 없거든요. 만약에 충돌이 있으면 그냥 대통령이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청래 대표 임계를 넘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그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정부 사이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방어해 가지고 사람들 평가 좋게 받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겠지만. 네네. 근데 그거 얼마 전에 25% 강세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뒤집어놨잖아요. 그게 정부 문제가 아니라 당 사이드의 문제였어요. 왜냐면 입법을 핑계로 댔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수당이 그냥 뭐 패스트트랙 태워버리고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이거 관세 협상과 관련한 특별법은 통과 안 돼가지고 다시 두들겨 맞게 하고 그다음에 뭐 검찰 개혁안 같은 경우에도 보안 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사실 정부가 아니 저는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당에서 뭐 아예 정부안과 충돌하는 거를 내가지고 들이받아 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 당은 검찰 개혁안이 대통령보다 더 강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도 지지를 철회한단 말이에요. 검찰 개혁안이 일부 당원들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정도로 예민한 문제면 당정청이 물밑에서 실무 협상해가지고 단일안을 만들고 설득을 해야지. 상임위에서 막 그 정무 인사들 불러가 들이받고 이렇게 하는 이게 야당이 하는 일 아닙니까? 당 사이드에서 생긴 문제죠. 그다음에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말했는데 몇 개월간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 있었던 사고들을 보면 전부 당입니다. 강선우, 김병기, 문진석, 김남국, 뭐 가방위원장이 어디 축의금 뭐 피감 대상한테 받았다가 돌려주고 법사위원장 그 차명 주식 거래하다가 걸리고 전부 당에서 사고 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다가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특검 이게 나온 겁니다. 네. 이게 뭐 특검이 대통령한테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야당 여당이 특검 추천했는데 여당 특검 추천 인사를 기각해버리고 야당 안 받았다는 게 이거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온 당력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서포트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여당이니까. 근데 지금 엉뚱한 거 하고 있잖아요. 뭐 합당 논쟁하는데 싸우고 앉아 있고 이러고 있잖아요. 합당하면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나 민주당한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하.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좀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네. 사과는 했죠. 네. 사과는 했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당력을 지금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장희찬. 말씀드리는 순간 3,000을 넘다가 네. 하원기가 짜증을 내니까 2,800으로 훅 떨어졌고. 하원기 짜증 금지입니다. 짜증이 나. 이제부터 짜증 금지예요. 네. 하원기 때문에 지금 동접자가 지금 웃는 얼굴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WW인 줄 알았더니 UFC였다.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인 줄 알았는데 진짜 격투기였다. 아 진짜 때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청 뭐 대전이니 뭐 이런 갈등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위다. 아하. 그리고
이 특검 추천이 진짜 열받았는지 네. 오늘자 단독 보도로 네. 청와대에서 합당 반대한다는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합당 반대해 버린다. 네. 그리고 합당 발표 날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기사도 방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 억누르면서 뭐 합당은 대통령 뜻이기도 하고 막 했던데 네. 이제 청와대에서 본색 드러내 버린 거. 엎어버린다. 제대로 싸우자. 이거 이제 밥상 없는 거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대로 그냥 깨갱하면 네. 연임도 못하고 합당도 못하고 다음번에 공천도 못 받고 컷오프 될 것이냐. 네. 에라 모르겠다. 들이받아서 합당까지 한번 밀어붙여 볼 것이냐. 김어준과 유시민의 스탠스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했다는데 그래도 합당 찬성 정청래 편 들 거냐. 네. 뭐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UFC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 이 정청래 대표는 왜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참 궁금하네.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성향의 사람이길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실 뭐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왜 합당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입장인데 네. 그러면 이해관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그 의원 12명이나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뭐 모욕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이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선하거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나가려면 그 상태로 불가능하고 민주당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1인 1표제 투표해서 좀 통과된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 들어오면은 연임하는데 유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해석이 그 외에는 다른 명분을 제가 못 찾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이는 건데 이거 밀어붙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지금 힘들어졌어요. 냉각기를 좀 가져야 합니다. 아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저번 주에서도 마지막에 명청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엄청 과열되고 끝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하기 대표한테 차 얻어 타고 나름 그 민주당 얘기를 듣고 되게 설득이 됐었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명청대전이라는 게 없구나. 우리의 착각이구나.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이거 이 정도면 정청래 대표가 이런 민주당 패널분들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입장으로 명청대전 같은 거 없다. 그런 게 어떻게 있냐 하는데 아닌데 나 하는 거 맞는데 왜 니네 몰라 하고 때리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명청대전이 없다는 것은 충돌 갈등 이걸 지금 뭐 못 번 타조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대단히 민주적인 정당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걸 행간에 깔려 있는 걸 해석하려면 대통령이 참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더 이상 안 참으시나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임기를 넘어갔어. 왜냐면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러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 임기 중에 현직 대통령한테 들이받는 여당 대표가 어디냐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 한동훈이랑 윤석열의 갈등입니까? 사실은 한동훈이 들이받은 거지. 이것도 보면은 이게 뭐 세력과 세력 간의 갈등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기 싫어하는 그 성향 때문에 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런 거를 중첩되면 이게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쭉 봐온 결과 뭐 그런 거를 꺼려 하실 스타일은 아니신데 저는 방금 얘기해서 공감이 되는 게 한동훈 대표랑 좀 정청래 대표랑 좀 하는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한동훈 대표는 자기 세력이 이만큼이고 정청래 대표는 자기 세력이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싸움이 될 수 있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참아온 게 뭐 그냥 당무 개입을 하기 싫으셔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흔히 얘기하는 뭐 운동권 카르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이 지금이야 대통령이 됐지만 민주당 비주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뭐 친문 패권주의 뭐 이런 걸로 얘기되는 민주당 주류 세력과 자기 갈등을 일으키기까지가 조금 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점점 더 선을 넘으니까 겨우 못 참는 데까지 왔는데 그럼 이 정도까지 가면 저는 진짜 큰 싸움 난다고 봅니다. 왜냐면 본인이 좀 물러서고 양보하고 하려고 했는데도 저쪽에서 저렇게까지 나오면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뭔 액션을 취할지를 모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식으로 당대표와 경로가 있은 다음에 굉장히 이상한 액션을 하셨어서 혹시나 우려가 좀 되기는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60%를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여당 대표가 뭐 일을 잘하면 모르겠어요. 일을 잘해가지고 뭐 무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관세 문제도 그렇고 검찰개혁 문제도 그렇고 사실 대중들이 지금 정청래 대표 편을 안 든단 말이에요. 일이 빵꾸가 나고 있는데 자꾸 그 합당인이 아무 그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국익이나 이런 거랑 무관한 거를 자꾸 하는 알겠습니다. 당력을 쏟아부으면 지금 이제 직면하죠.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누가 더 형이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나이가 대통령일 겁니다. 아니 분명히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형이면 분명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아씨 형 그만해 진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둘이 전화도 안 할 것 같아요. 전화는 한다고 아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65년생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60년대긴 한데 한 64네요. 한 살 차이네. 1살 차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살 형이네요. 그럼 뭐 그렇구나. 그냥 떼놓고 야차로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정래야 그만해 진짜 진짜 이렇게 한마디 했겠네. 그렇게는 안 그럼 하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약간 그렇게는 안 하죠. 직접 전화 못 하죠. 녹음할까봐. 그렇게는 안 하죠. 민주당 유구한 전통의 녹음이잖아요. 그거 있잖아 대통령 그거 녹음 안 되는 폰 있잖아. 비아폰. 그거 다 비아폰은 녹음하잖아요. 상대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명청대전이 지금 뭐 그 극도로 지금 달했다. 과연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그 여당이 지금 분위기 좋은데 괜히 이렇게 또 싸움을 붙여가지고 정청래 대표의 세력 확정을 위해서 괜히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명백히 오판이에요. 이 합당 논쟁으로 가다가 이렇게 하면은. 근데 아무튼 하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아니다. 청와대는 합당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뭐 이런 입장이 아니다. 막 그랬잖아. 잘못 알았네요. 잘못 알았네. 잘못 알았지.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하원기 판단 실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작정하고 쏟아내는 거 보니까 이 특검을 매개로 해서 그냥 이제 정청래 없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더 이상 안 참아주겠다는 거죠. 이게 장채곤님 마칠 때 됐으니까 하는 얘기 뭐랑 비슷하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특검 받으라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건 계엄에 말이 되냐고 이게. 계엄을 왜 하냐? 우리가 다섯 사람. 아니 그래갖고 한 거 아니야? 그렇네. 아니 그러니까 하지. 국회에서 저거 해제도 안 될 거고. 근데 아무튼 저의 상식으로는 대통령이 당 대표 때문에 경로했다는 메시지가 청와대 관계자로 나와서 보도가 됐다. 이거는 이제 대표 없겠다는 뜻이에요. 안 좋은 시그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어떤 보도예요. 야, 요거 또 오늘 또 보도가 또 계속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 더 이상 방어가 안 돼.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해요. 나 모르겠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사과를 하고. 이거는 당무 개입 논란의 위험성까지도 감수하고서라도 정청래 찍겠다라는 결심을 청와대가 한 거거든요. 저기까지는 안 갑니다. 저기까지는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그 합당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될까? 이 상태에서 합당 못 하죠. 요게 굉장히 궁금한데 다음 주제가 바로 우리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최후 통첩을 또 합니다. 서울 연휴 시작 전인 13일까지 합당할지 말지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으면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정치 M&A라고 이제 보는데 여기 이제 과연 요거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이거 난감하겠네요.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제 과연 합당을 하자고 했으니까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도 대통령은 또 나를 너무 쫙.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합당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사도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엎어지면은 조국 혁신당의 데미지가 막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도해서 이걸 엎어야지. 이게 본인들이 여기서 버림받아지거나 뭐 이런 그림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안 될 줄 알면서 안 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던진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좀 높게 조국 대표를 평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국 대표가 저는 지켜본 정무적 감각이 진짜 빵점이에요. 제가 이게 보고 딱 뭐 생각나냐면 그 한덕수 총리가 단일화 얘기할 때 뭐 언제까지 단일화 결정 안 하면 나 단일화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저거 진짜 바보짓이다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단일화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 그때까지만 버티면 안 해도 된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안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상황에서 강짜로 부리면 더 안 되니까 안 하자고 하는 거다가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조국이라는 분께서는 그냥 지금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본인이 강짜 부리면 상대방이 흔히 얘기하는 밀당을 할 때 지금 밀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당긴 거와 똑같거든요. 제가 조국 대표한테 얼마나 냉혹하게 평가하는지는 본 사람들이 잘 알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조국 대표의 생존 투쟁을 너무 얕보면 안 돼요. 총선 때 12석 가져간 정당이에요. 그리고 사면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래서 조국 대표를 갖다가 뭐 저번에도 사과도 받았지만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뭐 한동훈이랑 비슷하다 이러는데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달라요. 생존 투쟁의 영역에서 이제 본인들이 데미지가 심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합당이 이게 철회가 되면 이게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이제 본인의 위치가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아니 이 정도 던졌는데 안 되면 사실 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는
정치인이 그렇게 밀리면 죽는다. 정치권이 이것 때문에 한국 정치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나는 이런 판단으로 해서 이걸 가고 있었는데 네. 국민들이 싫어해. 그러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조국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할 당시 제가 반대했어요. 근데 우리 진영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물러서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죠. 치고 와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칼이 들어간다. 절대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 고생하고 있거든. 아니 우리가 뭘 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판했네요. 조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좀 죽여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거 그래도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국 관련해가지고 뭐 이거 너무 과했다 이렇게 하다가 대선 나갈 때 엄청 비판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럼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 내가 조국 송이라고 욕먹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진정이 됐어요. 오히려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정치인들이 고집 그만 피우고 나는 이거 좋은 취지로 했으나 결과가 안 좋으니 좀 냉각기를 가지고 다시 논의해보겠다. 이래야 이제 한국 정치가 좀 매끄럽게 돌아가는 굉장히 거지. 뭐 이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공감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 그거는 내가 고집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꿨음에도 상대방이 너 밀렸으니까 죽어라고 할 때 나오는 말인데 정찬희 대표 아직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 말 같으면은 이제 고집을 못 꺾는다는 거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한풀 죽이고 당식 현장에도 가고 내가 뭐 여기 부분은 양보하고 이래야지 이제 조금 마일드해지는 건데 고집 피워가지고 저거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버티잖아요. 더 죽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직면했을수록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된다. 그럼 질문 하나만. 어쨌든 이제 못 물러서는 상황까지 왔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뭘 누가 얘기해요? 못 물러설 수가 없지 이거는. 이거는 합당할 수가 없지. 그러면은 정청래가 진다? 아니 이기고 지는 문제인가 이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재밌잖아. 야 우리가 명정 대전이라고 부르니까. 자 봐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에서 물으니까.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 그냥 뭐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개혁신당에서 물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총선 때 개혁신당이 이거 했잖아요. 흥흥흥 하면서 류호정, 이낙연 등등이랑 합당했잖아요. 제가 사적으로는 그거 하면 죽는다고 했었어요. 큰일 난다고. 근데 본인들 해버리잖아요. 오더가도 못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지지층이 막 흔들려요. 어떻게 하냐면은 판을 깨요. 그때 언론에서는 다 비판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게 뭐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입니까 사실은? 그냥 뭐 자기 지지층 말 들은 거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질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아니 저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답은 했어요. 합당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걸 이제 정청래가 질 것 같다고 그게 진다 이긴다로 표현하지 그렇게 않겠습니다. 워딩하지 않겠다라고만 얘기하는 그런 분열 획책에 놀아.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와 뭐 금태섭, 유호정 전 의원 이런 분들의 색깔 차이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색깔 차이는 좀 다르지. 엄청 멀지. 결국에는 대선 때 또 하나 될 거고. 그 시기의 문제고. 지금 합당 반대파들도 지선 전에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지 말자. 지선 끝나고 하긴 할 거다지. 합당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합당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하원기가 저렇게 부정해도 초록은 동색이고 그러니까 초록색과 연두색 정도 차이예요. 우리가 연합니까? 건넌 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화환기 잘하잖아요, 그런 거. 화내기 금지, 짜증 금지. 자, 우리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과연 뭐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뭐 여기까지 왔는데 전당원 투표를 붙이지도 못하고 깨갱한다? 그럼 정치 생명 끝이에요. 그러면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김어준 유시민한테 SOS 쳐서 빨리 여론 만들어 달라 해서 투표는 붙여야죠. 이까지 왔는데. 그건 장해찬 최고위원의 바람이기 때문에 저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 이러고서 만약에 가면은 또 그때 내가 틀렸어 이럴 거예요. 아니 할 수도 있는데 합당 붙일 수도 있는데 합당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개파 갈등으로 난리가 나는 거지 사실은. 오케이. 우리 저 개혁신당에서 바라보는 우리 문성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저는 민주당 내부의 명청 갈등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아니라고 반대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우겨왔던 것뿐이지. 그냥 일반 국민들 눈에 봐도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게 이제 드디어
수많은 트래시 토크들과 그 장애전이 이제 링까지 온 거죠. 근데 얘기한 대로 뭐 이게 하기 전에 좀 적당히 멈췄다라면은 분명히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있었겠지만 이미 링에 대통령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멈춥니까? 그러니까 저는 갈 때까지 갈 거라고 보고요.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 개파 갈등으로 난리 날 건데 하겠냐? 그래도 할 거예요. 그리고 개파 갈등으로 날 건데 누가 이길지는 근데 잘 모르겠어서 물어본 건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역시 대통령이 좀 세긴 센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싶네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합당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리예요 지금은.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3,000명이 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더 눌러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고 구독 버튼 눌러주면은 참 재밌는 방송을 여러분들 계속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처음에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여의도몰에서 제주 레드양 설 선물 세트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양이 너무 맛있습니다. 제주에서 14브릭스 이상의 당도만을 저희가 엄선해가지고 따로 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배송비 받지 않고 36,900원에 여러분들 설 선물하시라고 보내드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고기 이상의 값어치를 또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하니까 3kg을 보내드리는데 36,900원이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선물을 나한테 보냈나 하실 거예요. 하지만 쓴 사람은 36,900원 썼다는 거지. 이 정도의 서울 선물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네이버에 여의도몰 검색하시면은 레드양 여러분들 저희 여의도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이용 부탁드리겠고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설인데 설 전에 도착할 수 있게끔 최고의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우리 아까 전에 문성호 앞에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을 타이밍을 조금 재다가 이제 보통 말씀을 길게 하시니까 레드양 얘기예요? 카메라가 갈 줄 알고 먹었는데 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송 중에 뭐 먹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긴 해요. 아니요, 방송 중에 먹으라고 저희가 더 그래다 놓은 거예요. 이긴 사무총장님께서는 식사하세요. 많이 드세요. 아니 진짜 맛있어.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특히나 이제 개혁신당 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앞에 있는 거를 많이 드시더라고. 개혁신당이 많이 굶고 있습니다. 밥 좀 사줘요 그럼. 형 저 밥 좀 사줘요 이번에. 제가 뭐 밥 사는 거, 뭐 술 사는 건 뭐 일도 아니지 뭐. 진짜. 당연하지 뭐. 좀 짠하네. 요즘 그래갖고 살이 삐쩍삐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또 쪘다며. 나만 아침에. 나만. 아니 일관성이 없어. 장기상 최고위원이 빠져가고. 후배들한테 술 잘 사주는데. 엄청 잘 사주지. 우리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내가 얻어 먹어볼게. 다음에 회식 한번 하도록. 난 이렇게 잘생긴 후배도 별로야. 아니 그 한동훈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술 밥 사줄 만한 그 한 10kg 찌고 와. 그럼 내가 사내 진미를 내가 그러면 형님이 좀 10kg만 찌워주십시오. 10kg. 매겨서 찌워주십시오. 고칼로리로 한번. 고칼로리로. 저희가 따로 이 돈독한 자리를 설 지나고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하완기, 장혜찬, 우리 문성호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빨리 갔어, 그렇죠? 오늘 월요일인데 또 3천도 오랜만에 넘고. 주제도 많았고. 원고가 첩의 세 꼭지 정도가 아주 뭐 훌륭했습니다. 또 금방 가네요. 제가. 고맙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